자, 16번째 서브 쿼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쿼리에 대해서 서브 쿼리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서브 쿼리는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했던 그 셀렉트 문이 있는데 기존에는 셀렉트 문이 셀렉트 단일 형태, 즉 셀렉트가 하나인 그런 문장을 우리가 만들어서 SQL 문장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서브 쿼리는 이 SQL 문 안에 또다시 다른 어떤 SQL 문이 기술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그런 지리가 될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제 상위 셀렉트가 있고 그 안에 하위에 셀렉트 문이 포함된 형태다라고 해서 서브 쿼리라고도 얘기하지만 이 중첩된 의미를 가지는 네스티드 쿼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도대체 서브 쿼리를 왜 쓰느냐? 이 서브 쿼리는요. 사실 이제 단일 SQL 그 단일 셀렉트만으로는 조금 복잡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 이 서브 쿼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제 서브 쿼리를 쓰는 이제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셀렉트 문이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분이 잘 되는 거죠. 명확하게는. 그래서 이 셀렉트 문 서브 쿼리는 메인 쿼리랑은 좀 구분된 형태로 우리가 이제 좀 이 SQL 문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깔끔하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조건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다른 테이블에서 일단은 이 값을 조회를 해요. 특정 내가 원하는 데이터 값을 조회한 다음에 그 조회로 나온 데이터 값 자체를 조건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일반적인 서브 쿼리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보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쿼리 안에 이제 메인 쿼리가 있다고 치면 메인 쿼리 안에 또 다른 서브 쿼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과 그 안에 서브 쿼리. 그래서 메인 쿼리는 아우터 쿼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서브 쿼리는 네스티드 쿼리, 그다음에 아우터 대신에 이너 쿼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메인 안에 서브, 그래서 상위 안에 하위 이런 포함된 중첩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서브 쿼리가 이제 중첩된 형태의 서브 쿼리도 있지만 그 밖에도 인라인 뷰, 그다음에 스칼라 서브 쿼리 이런 것들도 이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중첩된 형태의 네스티드 서브 쿼리를 먼저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네스티드 형태는 그 셀렉트 문이 이제 외열문에 나타나는 서브 쿼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외열문 안에 서브 쿼리가 별도로 주어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건의 결과로 이 서브 쿼리의 결과를 활용하는 거죠. 그 조건식으로 서브 쿼리의 결과를 사용한다. 왜냐면 외열문에 있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도 단일행을 이제 반환하는 단일행, 싱글 로우의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행을 검색하는 그런 결과로서 서브 질의를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다중에 하나 이상의 여러 행을 이제 검색에 활용하는 조건에 활용하는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중행 서브 쿼리죠. 그 다음에 다중열, 그러니까 여러 개의 열을 서브 쿼리로 활용하는 그래서 하나 이상의 열을 검색하는 이런 서브 쿼리를 다중열 서브 쿼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인라인 뷰, 이거는 이제 프롬절에 서브 쿼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웨어절에 나타나는 중첩 서브 쿼리와 다르게 이 from절에 나타나기 때문에 from은 사실은 테이블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from절에 이제 기술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하나의 그 결과, 셀렉트한 결과를 테이블과 같은 형태로 from절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어는 인라인 뷰라고 해요. 그래서 이 뷰에 대한 개념을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스칼라 서브 쿼리가 있습니다. 이제 스칼라 서브 쿼리는 자, 희한하게도 셀렉트 문 안에 나타나는 서브 쿼리예요. 우리가 셀렉트 문에 사실은 이제 컬럼명을 적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셀렉트 어떤 컬럼명 이렇게 적게 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또 다른 셀렉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스칼라 서브 쿼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스칼라라는 의미 때문에 값이 이제 하나만 우리가 이 셀렉트로 받아서 거기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한번 실습을 하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죠. 자, 서브 쿼리에는 이제 약속을 해야죠. 우리가 규칙이 있는데 서브 쿼리를 사용할 때 지켜야 될 규칙. 자, 괄호를 묶어서 사용해야 된다. 괄호를 꼭 묶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면 서브 쿼리를 구분하는 이 구분자로서 우리는 괄호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일행 연산자 혹은 다중행 연산자로 서브 쿼리를 연결할 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밑에 이렇게 종류가 있죠. 그래서 연산자 구분. 이제 서브 쿼리를 실행한 후에 메인 쿼리가 실행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아까 그 그림 기억나시죠? 자, 다시 한번 살짝 보여드리면 네, 이 구조에 따라서 서브 쿼리를 실행한 다음에 그 결과로 메인 쿼리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 실행 후에 메인 쿼리 실행이라는 순서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 서브 쿼리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셀렉트 안에 또 셀렉트가 있고 그 셀렉트 안에 또 셀렉트가 있고 이렇게 계속 네스티드 그 중첩된 형태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산자로서 단일행 연산자와 다중행 연산자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자, 여기에 단일행에서는 물론 이제 이 단일행 다중행이든 여기에는 이제 다중열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요. 열이 여러 개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행이 몇 개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일 행일 경우에는 이런 연산자가 가능해요. 이 비교 연산자죠, 대표적인. 그래서 뭐 이퀄, 같냐, 크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다르다, 이제 같지 않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이 비교 연산자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단일행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서브 쿼리의 결과가 하나여야 돼요. 행이 하나. 자, 그리고 다중행 연산자는 in, not in 우리 많이 익숙한 연산자인데 in과 not in이 이제 다중행 연산자에 포함이 되고 그 밖에도 exist, 그다음 any, all과 같은 이런 다중행 연산자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단일행 서브 쿼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이 단일행은 서브 쿼리에서 결과가 하나, 셀렉트분의 결과가 하나만 메인 쿼리에 전달이 돼야 됩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 텐데 물론 여기에 where절에서 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개수 데이터 타입이 일치해야 돼요. 네, 결과로서는 일치해야 되는 거죠. 자, select customer. 자, 커스터머 데이터를 쓰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다 받진 말고 first name과 last name만 사용을 해볼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이 결과에서 where 해가지고 우리가 이메일. 자, 이메일을 조건으로 사용하는데 이 이메일이 어떤 사람과 일치해야 되느냐. 그 결과를 이제 이메일로 받아야겠죠, 당연히. 지금 이 서브 쿼리에 들어간 겁니다. 자, 서브 쿼리 입장에서 어, 커스터머의 그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사람. 이렇게 하면 결과가 하나만 나오죠.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자, 제가 쉬운 예제를 했는데 사실 이 예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예제는 이 웨어 조건을 그냥 커스터머 아이디를 1로 하는 것도 결과가 사실은 같죠. 네, 지금 제가 굉장히 단순한 이제 예제라서 이렇게만 해도 결과로는 똑같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가 좀 복잡한 거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렇게 서브 쿼리가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자, 개념상으로는 이 결과만 제가 실행을 해본다면 이 결과는 자, 이 결과만 제가 따로 빼서 실행을 해볼게요. 이 결과만 실행을 해본다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즉,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사람의 이메일을 제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메일이 이 이메일과 일치하는 걸로 결과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메일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메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 출력이 돼 있으니까. 네, 이 이메일 주소를 그대로 일치하는 값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 결과.
자, 지금 이 결과가 이메일이 이 이메일인 사람의 first name과 last name을 출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브 쿼리로 뭘 하는 역할이냐면 이 서브 쿼리가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가 1인 사람의 이메일이에요. 그거를 여기로의 조건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결과를 수동으로 넣었지만 이 결과를 그대로 여기에 조건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든 거죠? 바로 이렇게 서브 쿼리로 만든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게 바로 이제 좀 장점이죠. 왜 장점이 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 바뀐다고 쳐도 이 질의는 문제없이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바뀐 이메일 주소를 여기서 결과로 내줄 테니까요. 커스터머 아이디가 바뀌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브 쿼리로 우리가 편리하게 질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좀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제가 지금 단일행 연산자로 쓸 수 있는 자, 비교 연산자로 equal을 썼습니다. equal. 자, 그리고 한번 다른 질을 한번 해볼게요. 필름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것도 레이팅, 뭐 타이틀,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이 결과를 보는데 자, 이 결과에 대해서 where 조건을 주는 겁니다. where 타이틀이 뭐 예를 들어서 타이틀 이 결과라 쳐봐요. 아이고 결과가 이것만 필요한데 다 복사했네요. 자, 이렇게 이 결과잖아요. 이 결과를 저는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결과. 근데 여기에 이 결과를 받아오기 위한 타일을만 일치하는 걸 받아오기 위해서 이 결과가 필름 아이디가 1인 타일이에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를 여기에 조건식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 질의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질의가 결과 나오죠. 네, 이게 바로 서브 쿼리입니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한마디로 이 조건식에 만족하는 타이틀과 일치하는 레이팅 타이틀 디스크리션을 출력해줘.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안에 서브 쿼리를 먼저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메인 쿼리가 결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순서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퀄만 했는데 이퀄 말고도 뭐 크다 작다 뭐 크거나 작거나 같다 뭐 다 같지 않다 이 여러 가지 단일의 연산자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중행 서브 쿼리입니다. 다중. 자, 지금은 필름 아이디가 1, 즉 뭐예요? 결과가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타일의 결과가 무조건 얘는 하나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지금은 하나만 나왔으니까 오히려 좀 쉽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여러 개가 나오게 되면은 그 여러 개를 이제 다중행 서브 쿼리라고 해서 그 결과를 다 우리가 다중행 연산자를 통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중행 결과를 메인 쿼리에 전달하는 방법으로서는 in, not in, 그다음에 exist, any, all 이런 게 있는데 먼저 in은요. 서브 쿼리 결과 중에서 만약에 같은 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true예요. 즉 in이니까 이 서브 쿼리 결과 중에 같은 값이 포함되어 있냐라는 그 결과입니다. in이니까 포함되어 있냐 혹은 not in이면 포함되지 않았으면 true예요. 포함되었으면 true인 in, 포함되지 않았으면 true인 not in이 있고 그 다음 또 재밌는 건 exist가 있습니다. 이건 재밌게도 서브 쿼리 결과가 그 결과가 존재만 해도 서브 쿼리의 결과가 존재만 하더라도 true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만 하면 이제 메인 쿼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네, exist로 서브 쿼리의 결과가 존재하면 메인 쿼리가 실행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 조건식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인 any가 있고요. 그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true인 all이 있어요. 그러니까 any는 조건식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인데 all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true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 not in 이 연산자에 대해서
한번 먼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것도 하나하나씩 해볼게요. 이제 서브 쿼리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커스터머 아이디 그리고 커스터머에서 where 액티브,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활성화된 사람이 아닌 액티브가 0이면 이제 좀 이제 활동 안 하는 고객이죠. 이 고객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여러 개가 나왔어요. 우리 그전에는 결과가 하나만, 단일행 결과로만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다중행 결과죠.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여러 개가 다 포함되는 사람들의 정보를 보고 싶다 라고 할 때, 자, 무슨 정보를 보고 싶냐? first name, 이름 봐야죠. last name, 그 다음에 이메일. 자, 이렇게 어디로? 커스터머에서 이제 가져오죠. 근데 이 where에 커스터머 아이디를 일치시켜 줍니다.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여기에 조건으로 넣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우리 원래 쓰던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원래 쓰던 방식이에요, 이게. 자, 원래 쓰던 방식으로 가면 결과가 에러가 납니다. 자, 지금 서브 쿼리의 리턴이 more than one row 돼 있죠. 한 개의 행 이상이 지금 리턴 되고 있다, 반환되고 있다. 이 결과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같다라는 질이 비교로는 수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in이라는 지리를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in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결과에 포함된 커스터머 아이디가,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나왔던, 지금 다시 한번 따로 출력을 해보면 이 지금 현재 결과, 이 결과에 다 만족하는 커스터머 아이디를 가지는 first name과 last name과 이메일을 출력해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결과. 물론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죠. 인 지리는 우리 예전에도 배웠던 것처럼 뭐 이렇게 값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결과를, 여기서 나온 결과 뭐 16, 64 이렇게 돼 있죠. 그럼 16, 64, 124, 169 뭐 사실 다 하진 않고 이렇게만 할게요. 이 결과가 지금 이런 숫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인 연산자에서는. 근데 그 결과를 이 서브 쿼리의 결과로 여기를, 이 값들을 대체시키는 겁니다. 조건으로서. 그럼 이런 SQL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결과가 똑같이 인 연산자로서 이런 식으로 커스터머 아이디들이, 여러 개의 조건에 만족하는 커스터머 아이디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중에 결과 나오는 거를 인 연산자로 이렇게 서브 쿼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그대로인데 그대로 이거를 좀 사용하는데, 자, 이걸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셀렉트의 이메일을 결과로 받아서, 자, 어드레스 아이디가 600보다 미만인 이 결과. 자, 이거는 결과를 보면, 자, 어드레스 아이디가 600 미만인 사람들 이렇게 많죠. 굉장히 많아요. 이 많은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를 그대로 비교로 넣는 거예요. 여기에 비교로 이메일. 자, 이것도 in으로 해준다고 치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결과로 넣으면, 자, 이렇게요. 자, 이렇게 결과로 넣으면, 자, 잠시만요. 네, 여기에서는 이메일. 여기 결과가 안 끝났군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600보다, 어드레스 아이디가 600보다 미만인 고객의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를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을 출력하게 해놨잖아요. 근데 in 말고 우리 not in을 한번 해봅시다. not in. 자, not in으로 했을 때,
자, not in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로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not in을 하는 의미 자체가 600 미만인 커스터머의 이메일인데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과는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오히려 어드레스 아이디가 600 이상인 고객의 이메일과 일치되는 first and last name 이메일을 출력하게 되겠죠. 왜냐면 not in이니까요. 그러니까 600 이하까지는 600 미만까지는 다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함돼서 나온 사람들은 다 네, 결과로서는 600 이상인 사람들이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하나만 더 출력해 보면 되겠죠. 자, 보면 어떻게 제 말대로 600 이상인 사람들의 결과만 출력이 됐죠. 확인을 해보니까 네, 어드레스 아이디가 600 이상인 사람들만 포함이 됐습니다. 왜냐면 not in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결과를 포함하지 않는 고객들의 정보를 출력해 주잖아요.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다중행 연산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그지스트 제가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이그지스트도 재미있게 우리가 쓸 수 있는데 이거 좀 그대로 활용을 해볼까요? 네, 어드레스는 빼고 이제 여기에 만약에 자, 여기에는 연산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where 대상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where exist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존재만 하더라도 결과가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커스터머 아이디 자, 액티브가 0인 결과가 있으면 이 결과를 실행해 줘요. 존재만 하면. 근데 이 결과 존재하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확인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액티브가 0인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액티브가 1인 사람 있잖아요. 네, 자,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3인 사람 없죠. 3인 사람은 결과가 없어요. 자, 만약에 0인 액티브가 0인 건 결과가 exist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실행이 돼요. 지금 실행이 됐잖아요. 이거는 이제 실행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3이면 어떻게 될까요? 짠. 네. 3은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이 액티브가 3인 값의 결과 값은 없으니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가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이그지스트 연산자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존재하면 서브 쿼리의 결과가 존재하면 이 질이 메인 쿼리를 실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요? 필름에 대해서 해볼게요. 파일을 자, 필름 where 조건으로 exist에서 select 파일을 그 다음에 여기에 필름의 id가 1인 결과가 있으면 실행해줘. 이 결과가 있으면 실행해줘인데 당연히 있으니까 실행이 됐어요. 근데 이 실행된 결과는 메인 쿼리 전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결과를 그냥 실행한 거랑 똑같아요. 이 결과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넣어봅시다. 0을 조건으로 주니까 실행 하나도 안 되죠. 왜냐? 서브 쿼리의 결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리 자체가 결과가 실행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그지스트 연산자를 살펴봤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어떤 고객들에 대해서 해당하는 고객의 유저가 뭐 동일한 아이디가 있으면 실행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산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로 이렇게 서브 쿼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any, all이 있죠. any, all. 자, 이 any, all은요. 자, 다시 한번 이메일 서브 쿼리부터 한번 해볼까요? where 커스터머 아이디가 1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 결과. 자, 10보다 작은 이메일 이렇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 결과들. 자, 여기에 커스터머 아이디 first name
last name. 여기에 where 조건은 이메일을 주는데, 물론 여기에 그냥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메일 조건을 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건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는 이제 이 비교 연산이 들어가요. 비교 연산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냥 쓰면 우리 안 됐었죠. 왜냐하면 얘는 단일행 연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실행하면 당연히 결과가 안 나왔죠. 왜냐면 이게 단일 결과가 아니니까. 하나만 결과 나왔으면 이 연산이 되겠지만 아니죠. 여기에 any를 넣는 겁니다. any 연산자. 자, any 연산자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 그 이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실행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커스터머 아이디가 10 미만인 고객의 이메일이 여기에 하나라도 조건식이 만족하면 이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자, 이메일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메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 이메일 결과, 자, 이 결과인데, 자, 이 결과에 이 any 조건에 따라서 이 이메일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바로 실행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9명 이렇게 떴잖아요. 네, 이 1, 2, 3, 4, 5, 6, 7, 8, 9 커스텀 아이디 이 이메일도 같이 해볼까요? 여기 뒤에다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이메일에 대해서 네, 그 조건에 이메일과 일치되는 조건이 있으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네, custom ID, first ID, last name, first name, last name, 이메일 이 결과를 출력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equal any를 해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다른 예제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이 이 예제를 쓰는데 여기에 이 any의 equal 대신에 부등호로 작으면 이건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이렇게 치면은 커스터머 아이디 우리 이메일 이 결과 있잖아요. 이 이메일 결과. 이 결과 대비 작으면이에요. 이 작으면이라는 뜻이 뭘까요? 이 이메일도 사실은 이렇게 스트링이잖아요. 이 문자열로 돼 있는데 문자열에 대해서 비교 연산이 들어갑니다. 문자열도 이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비교 연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실은 다 뜨잖아요. 그죠? 결과가 다 뜨게 되죠. 왜냐? n이니까. n이면 아니 이 조건에 만족하는 케이스를 다 띄우다 보니까 네, 이 결과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결과가 출력이 되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얘를 자 이런 조건을 바꿔볼게요. 10인 것만 즉 하나만 일 결과를 10인 것만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러면 이제 도로시에 대한 결과 이메일보다 n이 작은 것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자, 짠 보면 어떻게 돼요? 자, 도로시는요. 도로시니까 D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D로 시작하는 이메일보다는 네, 도로시보다는 작은 알파벳 순서를 가지는 것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A, B, C, D까지만 출력이 된 것 같아요. 네, D 이상은 없죠. 지금 네, 이메일로는 D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A, B, C, D까지만 이 알파벳 순서가 뜬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반대로 이걸 크기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A, B, C, D가 없고 D 이상만 이렇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어요. 이메일 알파벳 순서로는.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교 연산자 이 중에 뭐 하나라도 조건식을 만족하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all입니다. all. 자, all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 필름을 대상으로 해볼까요? 자, 필름 길이가 180보다 미만인 그 필름의 아이디만 쭉 띄워줘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쭉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거의 대부분이 180 이하일 것 같은데요. 네,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180 이상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자, 보기라도 해봅시다. 그래도 꽤 있네요.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꽤 있네요. 자, 그러면 렌스가 180보다 작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 필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건식으로 넣어볼게요. 그 해당하는 필름 아이디만 조건식으로 넣어주는데, 출력은 필름 아이디, 타이틀, 디스크리션, 렌스 이렇게 띄우고요. 자, 필름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제 서브 쿼리를 하는데, 이 any로 했을 경우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서브 쿼리니까 이렇게 이쁘게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자, any로 했을 경우에는 그 랭스가 필름 길이가 180보다 미만인 경우에 필름 아이디가 any로 들어가니까 사실 어때요? 그럼 필름 아이디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죠, 지금. 왜냐면 n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근데 이 결과를 all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자, all로 바꾸니까 어디 갔어요? 네, all로 바꾸니까 이제 결과가 안 나와요. 자, 결과가 지금 현재 없는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0 이 조건에 대해서 이 5를 조건으로 했을 때는 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이제 없는 걸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거를 이제 180 랭스가 180 초과인 그런 필름 아이디에 대해서만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자, 180을 초과하는 필름의 필름 아이디가 그 중에 다 만족을 해야 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건을 다 만족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올 질의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이죠. 자, 보면은 이렇게 나온 결과 이 조건을 다 만족하는 그 결과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한다는 게 이거보단 작아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작아야 된다는 기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것만 실행했을 경우에 나오는 것 중에 지금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가장 작은 숫자 24잖아요. 이 필름 아이디가 24. 그러면 이 조건을 자 24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3까지만 출력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결과에 다 만족하려면 996보다 작아야 되고 991보다 작아야 되고 다 작아야 되고 작아야 되고 128보다 작아야 되고 50보다 작아야 되고 24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24보다 작은 케이스의 결과만 출력에 뜬 거예요. 아시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왜 안 나왔을까요? 네. 이거는 이 결과를 보면 알아요. 자, 180보다 랭스가 작은 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1부터 1000까지 필름 아이디가 1부터 1000까지 다 180보다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1이랑 1000이 이미 이게 조건을 여기에 결과로 나오게 되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결과가 안 뜬 겁니다. 적어도 아니면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거보다는 큰 거. 이렇게 해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 자, 왜냐? 이 결과가 1이랑 1000이 나왔잖아요. 1에서 1000 사이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큰 거라고 쳐도 1000보다 큰 게 있냐? 1000이 끝이에요, 필름이. 그러니까 1000보다 큰 게 없으니까 출력이 안 나오고. 이런 걸 바꿔도 1보다 작은 게 없으니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any로 했을 경우에는요. any로 했을 경우에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결과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자, 이 결과 그래도 나오는 이유가 180 이상인 거. 자, 180 이상인 게 24에서 996보다 얘가 작아야 되는데 그 작은 결과가 996보다만 작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조건을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제 조건식이라고 치면 그 조건식이 뭐라도 하나 만족하면 되는 건데 모든 조건을 다 만족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다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96을 기준으로 친다면 네, 이 조건 다 만족하니까 다 출력이 되고 996이라는 조건 이하만 되면 되니까 995까지만 출력이 된 걸 알 수 있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걸 반대로 이상으로 해줘 라고 하면
자, 이 이상을 기준으로 N으로 갔을 경우에는 지금 180 초과인 필름의 아이디가 24까지가 제일 작죠. 24가. 그러니까 24를 기준으로 얘는 24보다만 크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로 25부터 출력이 다 되는 겁니다. 결과로는. 그래서 25부터 끝까지 출력이 다 되겠죠. 1000까지. 이게 N이에요. 그러니까 결과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그냥 다 출력이에요. 근데 올은 그거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올은. 네, 올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만족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결과 중에 996까지 있으니 997, 998, 999, 100까지만 올이 만족하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바꿔서 이렇게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또 결과가 안 나옵니다. 왜냐? 이 180 이하가 1부터 1000이니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케이스가 없어요. 네, 이게 바로 올입니다.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 결과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인라인 뷰입니다. 인라인 뷰. 자, 인라인 뷰는 기존에는 우리가 네스티드 쿼리라고 해요. 네스티드 서브 쿼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이 where절 안에 서브 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인라인 뷰는 from절에 서브 쿼리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from절에 이제 직접 내가 원하는 형태의 어떤 테이블의 결과,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 뷰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건 추후에 배우겠지만 어쨌든 from절에 서브 쿼리를 쓰는 형태로 쓴다. 개념상. 자, 한번 서브 쿼리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드레스 아이디와 어드레스를 주고 여기에 디스트릭트를 텍사스인 것만 결과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5개가 뜹니다. 자, 이 5개의 결과, 이 결과를 그대로 우리가 from절에서 쓰는 거야. 자, 이제는 일단 first name, 그 다음 last name, 그리고 어드레스를 출력하고 싶은데 여기에 from에 기존의 커스터머를 넣어주고 커스터머는 C로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서브 쿼리로 이 결과를 넣고 싶은 거예요. 이 결과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그 결과가 마치 테이블처럼 우리가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 결과도 이제 우리가 A라고 그 별칭을 붙여줄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만 쓰면 우리 사실 C라는 테이블과 A라는 테이블에 크로스 조인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해줘야 되죠? 네, 조건 하나 더 줘야죠. 어드레스 아이디나 A의 어드레스 아이디가 같은 걸로. 자, 이렇게 조건을 주면 자, 지금 현재 from절에 있는 이 결과랑 커스터머랑 이제 조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드레스 아이디가 같아야 된다라는 이퀄 조인으로 들어가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first name, last name, 어드레스를 출력해줘 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드레스를 그냥 주는 거예요. 여기. 네, 어드레스를 그냥 주고 그다음 where에는 이걸 만족하는 걸 나오죠. 근데 이제 이 결과에 where 조건 하나만 더 추가하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디스트릭트가 이제 텍사스인 거. 네, 이 결과랑 사실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것도 한번 다시 실행해 볼까요? 네, 결과 동일해요. 결과 동일한데 자, 이 어드레스에 대해서 이제 만족하고 필터링으로 이제 텍사스인 거를 추가로 넣어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서브 쿼리를 대체하는 거죠. 이 결과만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드레스를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이 조건에 만족하는 어드레스 결과만 여기다 넣잖아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필요한 결과만 여기다 넣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 전체를 테이블을 다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되니까 좀 더 비용적으로 이제 절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하나의 결과를 마치 테이블, from절에 오는 테이블처럼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른 예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인라인 뷰 개념으로 자, 카테고리랑 네임 자, 카테고리 where에 그 영화의 액션만
내가 이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만 뜨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액션이 조건이 하나니까.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자 name 근데 C 네임으로 할게요. 네, F 필름에 있는 타일을 자 이거는 필름의 F와 필름의 카테고리에 있는 FC 자 이렇게 활용하는데 자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이미 이제 지정을 해놨죠. 해놨는데 여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야. 하나 더 바로 이 결과. 네, 이 결과를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다 이제 넣어줄게요. 자, 이 결과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죠. 이 결과는 C로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 자, 근데 이렇게만 실행하면 우리 그 크로스 조인 되잖아요. 그래서 조건 F 필름의 아이디랑 FC의 필름의 아이디는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으로 FC의 카테고리 아이디랑 C의 카테고리 아이디는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냐? 필름과 필름 카테고리 두 개 조인이 되는데 하나 더 있어요. 조인 식이. 근데 이 결과가 사실 우리가 봤지만 네, 카테고리 아이디가 그냥 1만 뜨죠. 네, 1만 뜨지만 그래도 카테고리 테이블에 있는 결과를 그대로 가져와서 비교를 한 겁니다. 그럼 마치 이게 이제 그냥 1로 한 거랑 똑같아요. 사실은 이 결과가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자, 이런 결과잖아요. 1만 뜨잖아요. 1. 1에 대한 결과만 이렇게 쭉 뜨죠. 근데 이거 두 개만 있는 결과를 하나의 테이블에 이제 from절에 뷰 개념으로 들어가서 이 세 개가 이제 함께 조인이 되는 결과처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브 쿼리를 from절에 쓰는 것까지 해봤고, 그다음 마지막 select의 서브 쿼리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select 쓰는 방법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first name, last name에 대해서 커스터머 테이블을 이렇게 쭉 질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select 지리 안에다가 또다시 select를 넣어요. 근데 이거는 스칼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값이 하나만 나와야 돼요. 자,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결과값이 카운트 집계값 하나만 나오죠. 전체 액터의 집계값 값이 하나만 떠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안 해도 값은 하나만 뜨는 형태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스칼라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했더니 first name, last name과 함께 이 200이라는 결과가 쭉 계속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론 이거를 이제 뭐 스태프에 대해서도 스토어에 대해서 똑같이 스태프가 이제 2명 있는데 그 2명이 스토어는 몇 개냐를 같이 이렇게 이 셀렉트 결과를 같이 여기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좀 복잡한 거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래도 first name, last name 좀 합쳐서 해봅시다. 이렇게 붙여서 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오죠. 자 제가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파일은 description 우리가 필름에 대해서 자 이렇게 출력을 한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출력할 때 이 select 지리 안에다가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넣어줄 텐데 이 결과를 한번 넣어준다고 해볼게요. 자, 이 결과를 여기다 넣어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 실행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이 결과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 거예요. 근데 결과가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랬죠. 스칼라니까. 하나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뭐 했냐? 여기다 리밋 1을 해준 겁니다. 그럼 이 리밋 1이니까 결과로서는 이 지리 중에 가장 첫 번째 하나만 출력하고 제한이 걸려서 출력이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결과 나오죠. 그래서 여기 결과에서 맨 위에 있는 메리 스미스만 여기에 결과로 뜨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이 결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서브 쿼리를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네스티드 이제 중첩된 형태의 서브 쿼리 그리고 인라인 뷰, from 절에 오는 서브 쿼리 그리고 마지막 셀렉트 문에 오는 서브 쿼리까지 스칼라 서브 쿼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